미군은 6.25 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 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주한미군 문서에 등장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과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보 문제를 취재하고 있는 유광문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바로 이 문제로 들어가 보죠.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올 수 있습니까? 유사시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예.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우려들 때문에 이번 그 문제가 더 커진 측면도 있고요. 예. 근데 오늘 거는 일단 국방부는 번역을 잘못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네. 원문에 어떻게 등장을 하는 걸 어떻게 잘못 번역을 한 건가요? 먼저 그 앞에 네네. 주한미군의 문서 어떤 문서인가요? 아하, 예. 그 주한미군이 해말 이맘때면 내는 문건이 있습니다. 예. 전략 다이제스트라는 것인데. 전략 다이제스트. 예.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역할과 예. 전략 방향들을 제시하는 거죠. 예, 예. 근데 그 문건이 그 영문판과 예. 한글판이 있습니다. 예. 영문판의 내용과 한글판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예. 아침에 그 연합뉴스에서 예. 한글판을 중심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연합이 가끔 그런 실수를 하죠. 영문 번역을 좀 잘못하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번역 실수가 아니라 영문판과 한글판이 나오는데 한글판에 있는 문서를 토대로 기사를 썼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한글판과 영문판을 비교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만 예. 어쨌든 한글판에 적힌 내용은 예. 한반도 유사시에 유엔사가 일본의 지원과 전력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원본은 영어판이죠. 예. 원본은 한반도 유사시에 예. 일본을 통한 지원과 병력 이동을 강화하겠다. 예. 이런 취지입니다. 즉 일본을 통한을 예. 일본과의로 예.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예. 사실 일본을 통한이라는 문구는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입장과 크게 다른 바가 없습니다. 예. 다만 일본과의라고 하면 이건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거죠. 일본을 통해서 일본에 뭐 병창 기지를 네. 둔다든가 뭐 이런 뜻인데 일본과에 협력하면 일본도 유엔군의 일부로 한반도 유사시에 한반도에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되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일본군 역할 확대가 유엔사를 통해서 구현된다라는 네. 해석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하지만 그 원문에 따르면 예. 그 자체가 아니지만 예. 알다시피 요즘 그 미국이 갖고 있는 세계 전략이 예.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서 예. 동맹은 아닙니다. 예. 한미일 협력 강화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예. 따라서 일본과의 협력이라고 하니 예. 혹시 미국이 유엔사에서도 한미일 협력 구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 그런 말은 오해를 결국 사기에 충분한. 일본이 유엔사에 참여, 나아가 유엔사를 통한 예. 한반도의 진출을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예. 관측이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좀 생각을 좀 과하게 하면 이 의도적인 실수인가? 아니면 네.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 번역을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사실 이 번역의 오류는 예. 유엔 사령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 아닙니다. 국방부는 사실 이 보도가 나간 직후부터 오전 내내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는 호떡집에 불러서 그렇죠. 계속 앞에 화면에서도 봤지만 대변인 뭐 관련자들이 나와서 아니다 번역 실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유엔군 사령부에서는 아직 번역에 문제가 있다라는 공식 입장이 안 나왔죠. 안 나왔습니다. 네. 국방부 당국자의 말을 들어보면 예. 유엔 사령부도 이 번역의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고 예. 했으나 예. 아직까지 나온 적이 않았습니다. 유엔 사령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예. 꽤 복잡합니다. 예. 유엔 사령부가 다국직국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의사결정을 통해서 예. 공식 보도문을 내기까지는 예. 내부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시청자들은 유엔 사령부가 있고 주한미군이 있고 그게 다른가? 유엔군도 사실상 한국전쟁 당시에 유엔군이라고 다국적 군이긴 했으나 미군이 주축 아니었나? 지금도
미군만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좀 개념을 네. 설명해 주시면. 사실 주한미군 사령관 혹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매우 다양합니다. 예. 주한미군 사령관은 흔히 4개의 캡을 쓰고 있다고 표현됩니다. 캡은 모자죠. 예, 모자를 쓰. 예. 주한미군 사령관, 예. 연합사령관, 예. 유엔 사령관, 예. 그리고 주한미군 선임 장교. 어. 그 4개의 캡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4가지의 역할을 한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하지만 그 역할마다 예. 일정하게 그러니까 통하는 것은 미국의 전반적인 안보 전략이 예. 투영되는 구조에 있습니다. 예. 이 번역을 바로 잡더라도 또 영문 표현에는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고 하더라도 일본을 통한 병력 지원, 병력 이동된다. 이거는 일본이 어쨌든 한반도 유사시에 유엔 군에 포함이 되지는 않더라도 큰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을 통한이라는 말은 예. 일본의 유엔사의 후방 기지가 7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 후방 기지를 통해서 유사시에 일본 내에 유엔군 후방 기지가 예. 7곳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유사시에 예. 그 후방 기지로 각종 병력과 장비가 들어옵니다. 예. 그 후방 기지를 통해서 한반도에 전개되는 거죠. 따라서 일본을 통해라는 것 자체도 예. 일본이 유사시에 일정 역할을 한다. 그걸 깔고 있습니다. 예. 다만 후방 기지 역할로 제한돼 있을 뿐이지 일본의 군사적 지원이라든가 예. 일본의 직접 참전은 아니죠. 아직 현재까지는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분명하게 하고 싶은데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네. 일본이 유엔군 깃발을 달건 혹은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 우길 승천기 그 깃발을 달건 한반도에 오거나 참전하는 그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그 관련 논의라든가 예.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본이 아시다시피 헌법 개정을 통해서 예. 자유대 해외 파병이라든가 예. 그러니까 군사력을 해외 전개한다든가 예. 이런 방향을 강화하려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그러고 네. 있죠. 게다가 예. 미국 또한 예. 2015년에 미일 방위지침 협약이라는 것을 개정을 통해서 예. 일본 자유대의 해외 투사, 예. 해외 전력 전개를 일정하게 용인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국방비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한 뭐 그런 계산도 있는 거죠. 복잡한 셈법이 깔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한 한반도 방위 부담을 덜고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계 구도 속에서 동맹 구조를 강화하려는 예.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게 인도 태평양 네. 전략 뭐 이런 게 그런 거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 그러니까 중국의 견제를 위해서 미국의 기존 동맹국들과의 예. 관계를 강화하는 겁니다. 예. 미국이 혼자 중국을 상대하기에는 버거우니 예. 기존 동맹 관계를 더 확대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예. 형식의 그 포위망을 구축하자는 것이죠. 당연히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예. 또는 한국과 미국, 일본 이런 관계의 협력 방식을 예. 확대하는 쪽으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일본은 2차 대전 당시에 전범 국가였고 그래서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 뭐 자위대의 성격이 네. 군대와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헌법상으로는 군대를 보유할 수 없고 자기들만 지키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역할이 커지는 것 그것은 과거사에 대해서 별로 반성도 하지 않고 주변 국가의 긴장 갈등에 개의치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대단히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런 우려가 사실 네. 큽니다. 네. 이번 문건이 갖고 있는 번역상의 예. 실수라는 것들도 네. 사실 그런 우려와 닿아있기 때문에 예민한 반응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예. 그리고 이 현재 일본은 그 6.25 참전을 한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6.25 참전 국가들 중에 6.25 전쟁 같은 그런 한반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 전력을 제공하는 전력 제공 국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본이 한반도 진출을 통해서 군사력을 전개하는 방식은 예. 현재는 어려우나 아까 말한 그 국제 정세라든가
미국의 전략 변화 네. 이런 것들이 그런 가능성을 자꾸 키우고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네. 미국은 왜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의 역할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건가요? 사실 미국이 그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지가 꽤 됩니다. 예. 미국 단독으로 세계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하면 그 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예.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외국의 군사 안보를 미국이 전담하는 방식에 대해서 예. 몹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 분담을 예. 올린다든가 예. 하는 방식으로. 따라서 이런 전략 속에서 이 일본의 역할이 커질 수 있는 공간들이 계속 열리고 있는 겁니다. 열리고 있다. 그 아침에 그런 소식도 있었어요. 미국이 유엔사에 독일을 참여시키려고 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정확히 말하면 네. 그러니까 미국이 유엔사를 확대하려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 사령관을 감옥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유엔 사령부 역할은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예. 한반도 유사시에 한미 연합 전력을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방 기지를 통해서 병력과 장비를 전개시키는 거죠. 예. 그런데 현재 미국은 유엔사 역할을 확대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국들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예. 근데 독일은 6.25 참전 아까 말씀드린 전력 제공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독일도 독일은- 당시에 네. 2차 대전 패전국이었잖아요. 네. 전범 국가였고. 게다가 예. 독일은 6.25 참전을 하지 않고 예. 정전협정 이후에 53년부터 59년까지인가요? 예. 그때 의료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예. 따라서 의료 인력을 지원했으나 전쟁 당시가 아니기 때문에 예. 6.25 당시에 의료 지원국도 아니고 전쟁 참전국도 아닙니다. 예. 하지만 국방부가 지난 백서에서 예. 독일을 전력 지원국은 아니지만 의료 지원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예. 그 말은 유엔사 안으로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일정하게 독일이 그러니까 유엔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예. 좀 넓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그 독일의 유엔사 참여를 한국 정부와 예. 사전 협의 없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예. 은근슬쩍 독일과 협의를 한 겁니다. 근데 독일은 이게 당연히 한국 정부와 협의가 된 줄 알고 예. 지난 5월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예. 한국 실무자들에게 그 뜻을 밝힌 겁니다. 우리 가는 거 알지 뭐 우리 이런 식으로. 고민했는데 예. 유엔사에 우리 연락 장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예. 이렇게 말한 거죠. 예. 근데 그 자리에서 한국 실무자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예. 처음 듣는 처음 이야기였던 듣는 거죠. 이야기에서. 예. 그래서 와서 다시 검토를 해보니 예. 그러니까 유엔사에 참여하려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부의 표현을 빌리면 예. 강력하게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락 장교 한 명인가요? 연락 장교 한 명을 통해서 뭐 좀 더 많은 병력이 들어오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연락 장교입니다. 한 명. 그게 한 명인지 복수인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연락 장교 형식으로 유엔사에 파견하겠다 예. 한 거죠. 어쨌든 유엔사에 참여하는 국가가 예. 더 늘어나는 겁니다. 미국은 왜 그런 걸 왜 우리랑 상의도 안 하고 맘대로 그렇게 하죠? 추측컨대 예. 주한미군 사령관이 예. 유엔 사령관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주한미군이 볼 때는 예. 자기의 권한 책임이라고 봤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의 전략 방향이 예. 유엔사의 확대, 다국적화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전략적 판단 속에서 독일의 참여를 권유한 것이 아닌가 싶고 사전 이렇게 협의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 독일도 은근슬쩍 끼워넣고 그러다가 뭐 일본도 한 달이 걸치고 뭐 이런 속셈도 좀 있었을까요? 그런 식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국방부의 네. 설명도 예. 독일도 안 되고 일본도 안 된다. 예. 명확했습니다만 어쨌든 유엔사가 계속 그 국가를 늘려가는 것은 그 국가의 폭이 확대됨으로써 어떤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 또한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가능성을 현 단계에서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문제가 혹시 그 전시 작전권
문제랑도 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뭐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유엔사 문제가 갖고 있는 민감성은 네. 그 말씀드렸지만 그 유엔사의 국가 확대를 통해서 네. 유엔사가 다국적화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유엔사는 유사시에 예. 한미 연합 전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인가요? 예, 근데 지원이란 것이 예. 사실은 그 범위가 모호하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그 유엔사 사령관을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하고 있습니다. 예, 겸하고 있으니까 네. 전시에는 작전권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가는 거네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그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군이 예. 연합사령관을 맡습니다. 예.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의 부사령관으로 네. 아니 그러니까 전시 작전권이 전환되기 전에는요.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는 예, 주한미군 사령관이 다 갖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전작권 전환의 예. 그 구도에 따르면 예. 미래연합사는 한국군 주도로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근데- 이 문제가 좀 민감한 게 얼마 전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원래 미래 연합사 사령부를 국방부 이 용산 쪽에 두려고 했는데 평택 미군 기지로 네. 옮긴다. 뭐 이 문제도 좀 민감한 현안이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래연합사 구조에서 네. 부사령관으로 내려가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한국군의 주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러려면 한국군 중심의 편제가 네.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한국군 중심으로 연합사령관의 위치라든가 네. 구조가 짜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한미연합사, 미래연합사가 네. 미군 기지 안으로 들어간 셈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군 주도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유엔 사령부의 확대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원 업무를 장악할 경우에 이게 혹시 유엔사의 강화를 통해서 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그 전작권의 실질적인 우위성을 네.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관측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를 나눈 여러 가지 우려를 정말 우려로 만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현재 긴장과 갈등의 구조를 바꾸는 거잖아요. 한반도에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우리 손으로 한반도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평화를 안착시키는 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답은 맞습니다. 예. 하지만 그걸 이루는 과정은 예. 답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답은 명확하고 예. 그 답을 향한 과정 또한 예. 끊임없이 추진해야 할 목표일 겁니다. 예.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군사긴장 완화라든가 예. 그리고 북미의 비핵화 평화체제 협상을 예. 자극하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안착되면 예. 그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예. 기본적인 토대가 예. 마련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또 저희가 전문가를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이 돼 있나 모르겠습니다. 예, 김 의원님 나와 계세요? 김종대 의원님. 저는 잘 안 들리는데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연결을 해주실래요? 네. 김종대 의원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오랫동안 관심 있게 그러니까요. 지켜본 예.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김 의원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오늘 상황들에 대한 좀 더 깊은 해석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미국이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그러니까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예. 유엔사 강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작권을 전환 이후에도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네. 그런 관측은 예. 사실 어제 오늘의 관측은 아니고요. 이미 오랫동안 나온 관측입니다. 예. 김 의원 연결이 된 것 같은데요. 김종대 의원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새 바쁘시죠? 아이고, 뭐 정신 없습니다. 예, 예.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안보 전문 유광문 선임 기자랑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의원님의 또 전문적인 식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전화 아이고 연결했습니다. 전문 기자가 있는데 제가 또 예. 오늘 아이고, 오전에 어쨌든. 하루 종일 시끄러웠던 문제는 그 보도는 보셨죠? 아유 그럼요. 예, 저도 유엔사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예, 일본으로부터 전력 협력을 받으려 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저는 이게 주한미군 사령부의 그 가이드북에 보도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문제가 커진 걸로 돼 있는데 예,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던 것이 예, 이제 현실화됐을 뿐이다. 예, 사실 제가 가장 이런 어떤 눈여겨봤던 결정적 시기는 2014년 7월입니다. 아 2014년 7월이요. 예, 그때 그 일본이 이제 집단적 자위권을 선포하기에 이르렀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유사시의 한반도 출병 문제가 온통 그때 언론부터 해가지고 그 초미의 관심사로 그랬었죠. 됐었죠. 그러면서 그 미국이 그 2013년까지는 북한의 핵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네. 연합훈련을 하고 할 때 미일 동맹이 작동하지 않는 동맹이라는 예. 이런 어떤 자체 진단이 있었고 네. 뭔가 미국이 한반도 작전을 할 때 일본이 결정적으로 작전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예. 결국은 집단적 자위권의 형태로 그때 그 표출되기에 이르렀거든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집단적 자위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일본이 침략을 받았을 때 예, 일본이 군사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일본이 표방한 평화헌법 체제 하에서의 전수방위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집단적 자위권이 선포되면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예. 일본이 군대를 출동시켜가지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걸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시기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략적 변화를 거대한 전환을 겪었던 것이고 예.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한반도 주변 해역에 예. 한국 정부의 동의가 없어도 일본이 군사 작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예. 이런 점에서 당시에 많은 우려를 자아냈는데 결국은 그것이 지금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는 의원님은 일본이 최근에 그 수출 규제로 한국과의 긴장을 강화시키는 것도 단기적으로 참의원 선거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내년 정도에 일본 그 평화헌법을 개헌하려는 움직임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이미 평화헌법은 해석 개헌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 평화헌법이 개정은 안 됐지만 해석을 달리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옹호함으로써 예, 사실상 평화헌법은 이제 개정된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를 누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에다 이제 그 예. 헌법 구조, 예, 군대를 포기하고 영원히 어떤 외교의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는 예, 이 조항을 뭐 형식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제 활용점정 말 그대로 이제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예. 않는 것이고 이미 일본은 그런 어떤 구분 능선을 넘었다. 예, 그런 점에서 미국이 표방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이제는 태평양을 넘어가지고 인도양까지도 진출하는 예. 미국의 더욱 공격적인 군사 전략과 맞물려서 이제는 일본이 드디어 구분 능선을 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좀 짚어보긴 했는데 네. 미국은 왜 일본의 역할을 이렇게 확대하려고 하는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의 미국의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은 미국 단독으로 아시아 태평양에서 패권을 유지하자는 정책이 아니고 예, 최대한 어떤 동맹국의 그 지원을 받아서 어떤 그 합동 작전을 하는 한때 CSIS 미국의 그 전략연구소가 그 한번 개념화한 적이 있는 연방안보 개념에 가깝다. 예, 그러니까 유럽에는 나토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집단 안보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양자 동맹만 맺어가지고 미국이 각기 동맹을 맺어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렇죠. 각각 한미 동맹, 미일 동맹 이렇게 맺어져 있을 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양자 동맹 체제가 예. 동맹국 각각도 돈이 많이 들고 예, 미국도 부담이 많이 드는. 예,
이래가지고 뭐 중국 견제가 제대로 되겠느냐 해가지고 오바마 대통령 때는 미국의 군사력을 아시아에 집중한다는 피벗 아시아 개념이 나왔고 예. 트럼프 대통령으로 올수록 그것이 진화해서 예. 이제는 인도양까지 확장하되 군사력을 인도양 태평양에 골고루 배분하면서 동맹국가의 군사협력을 강화한다는 예. 이러한 전략적 담론으로 크게 진화해 나가고 있거든요. 미국의 이런 전략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은 어떤가요? 일본은 지금 아시아의 지도국으로 다시 부활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 과거의 패전국으로서 굴욕적 평화는 더 이상 누리지 않겠다. 예. 그러면서 아베가 표방한 건 이제 집단적 자위권의 기본 이념이 되는 게 적극적 평화주의라고. 예. 이건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보통 국가로서 군사력을 행사하고 주권을 행사하면서 예. 나름대로 아시아의 지도국 위치를 회복하겠다는 예. 이런 것이고, 그래서 2014년에 그 집단적 자위권이 나올 무렵에 일본의 그 방위정책 대강이라는 국방 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는 그 미국과 협력해서 또는 일본 단독으로 예. 북한을 폭격할 수도 있는 북한에 대한 미사일 방어 작전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전략 개념이 표방되기에 이르른다. 그런 게 만약 현실화된다면 우리한테는 참 끔찍한 일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사태를 좀 사전에 막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유엔 회원국도 아닌 일본이, 더군다나 오늘 보도에 따르면 독일까지도 예. 유엔사에 이제 그 연락 장교를 파견하고 또 전력 지원국으로 행세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렇게 하려고 되면, 했었죠. 이렇게 되면 네. 이거는 유엔 사령부 설치를 규정한 한국 전쟁 당시에 유엔 결의안 위반입니다. 아. 우선 일본이나 독일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잖아요. 유엔 회원국이 예. 아닌데, 한반도 전쟁에 개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는 이거는 유엔 사령부 설치 근거에도 어긋나고, 이렇게 되면은 그 한국 안보에 중요한 주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이 이제 첫 번째 우리로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지금 여태까지 북한의 전통적 입장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유엔사를 오히려 강화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전범국을 참여시키는. 이렇게 되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야말로 이제 동아시아에서 평화를 구축하려고 비핵화 협상에 나오는 우리가 이런 어떤 것까지 눈두고 봐야 되겠느냐는 격렬한 반발을 초래해서 비핵화 협상의 결정적인 난관을 조성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좀 불었던 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관한 논의, 남북 간의 협의나 한미 간의 정상회담, 이런 그 흐름과는 역행하는 거다, 그런 분석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무부가 외교적 협상을 하면 국방부는 가만히 있어야지,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추진해버리면 그때 가서 그게 이제 비핵화 협상에 악영향이라도 미치는 날이면 뭐 판 다 깨지는 건데,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이거는 우려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정부가 좀 미국 쪽에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어떤 대목에 대해서는 좀 거칠게 항의도 하고 그래야 될 거로 보십니까? 자, 그 점에 있어서는 지금 이런 일련의 흐름을 한반도가 전략적인 안정을 기할 때까지 일체 논의를 좀 중단하고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반드시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한반도의 교착 상태를 푸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정부가 이 문제까지 등장하게 될 때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문제를 북한 비핵화 협상 이후로 미룰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해야 된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지금은 곤란하다, 좀 기다려달라, 이거겠네요.
그렇죠. 아니 아니 지붕공 장마철에 지붕 고침 뭐 합니까? 예. 말짱 도루묵이지. 전략이라는 것도 상황에 맞게 예. 어떤 전략적 상황에 맞게 그 처방이 나와야지. 이렇게 뭐 무분별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뭐 저기 외교를 하지 말아야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전화 연결 고맙고요. 다음에는 네. 한번 꼭 출연해 주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